지구에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두 눈으로 본 적 없는 거대한 땅이 있습니다. 알프스에 맘먹는 산맥이 솟아있고 서울에서 대구에 이르는 길이의 호수가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바로 남극, 그 얼음 밑에 잠든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인류가 가장 늦게 발을 들인 이 얼어붙은 대륙의 밑바닥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남극을 덮은 얼음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두껍습니다. 평균 두께가 약 2km, 가장 두꺼운 곳은 4,700m가 넘습니다. 한라산을 2개 넘게 포개도 다 덮이지 않는 두께입니다. 이 얼음이 남극 대륙의 98%를 덮고 있고 그 안에는 지구 민물의 절반이 넘는 물이 얼어 있습니다. 만약 이 얼음이 전부 녹는다면 전 세계 바다의 높이가 50m 넘게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새하얀 남극은 사실 이 거대한 얼음의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얼음을 걷어내면 그 밑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드러납니다. 어떤 곳은 땅이 해수면보다 2,500m나 낮게 파여 있습니다. 베틀리 해구라 불리는 이곳은 바다로 덮이지 않은 지구의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속합니다. 과학자들은 얼음을 뚫지 않고도 레이더 전파를 쏘아 그 아래 지형을 그려냅니다. 전파가 얼음을 통과해 바닥에 부딪혀 돌아오는 시간을 재면 보이지 않는 땅의 모양이 드러나죠.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인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대륙의 지도를 조금씩 완성해 왔습니다. 그 지도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거대한 산맥이었습니다. 감부르체프 산맥이라 불리는 이 산줄기는 길이가 약 1,200km에 이릅니다. 봉우리 높이는 2,700m로 유럽의 알프스에 견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산맥은 600m가 넘는 얼음에 완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인간도 이 산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1958년 옛 소련 탐사대가 그 존재를 처음 감지했을 뿐입니다. 이 산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산은 보통 시간이 흐르면 비바람에 깎여 점점 낮아집니다. 그런데 감부르체프 산맥은 약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여전히 알프스급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산이 그 높이를 지켜냈는지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이불처럼 덮어 침식을 막아준 덕분이라는 설명이 유력하지만 직접 가 볼 수 없으니 확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산을 두고 우리는 레이더가 그려준 흐릿한 윤곽만으로 상상할 뿐입니다. 얼음 밑에 잠든 것은 산맥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진은 동남극 해안을 따라 거대한 강이 깎아낸 평탄한 땅을 찾아냈습니다. 약 8천만 년 전 남극이 호주와 갈라진 뒤에도 한동안 이곳에는 큰 강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약 3,400만 년 전부터 얼음이 대륙을 덮기 시작했고 그 강의 풍경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뒤로 3천만 년이 넘도록 이 옛 강바닥은 얼음 밑에서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더 거대한 구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남극 빙상 아래에서 대륙 규모의 부채꼴 분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해안에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부채처럼 펼쳐진 이 지형은 보스토크 호수 지역까지 아우릅니다. 그 규모는 대륙의 한 축을 통째로 가로지를 만큼 거대합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아주 먼 옛날 남극이 호주와 갈라지며 땅이 비틀리고 벌어진 흔적으로 해석합니다. 한때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있던 시절의 기록이 얼음 밑에 통째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 흔적은 줄곧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기이한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얼음 밑의 호수입니다. 남극 빙상 바닥에는 액체 상태의 물로 된 호수가 400개 넘게 존재합니다. 그 위를 짓누르는 얼음의 무게와 땅속에서 올라오는 미약한 열 때문에 영하의 환경에서도 물이 얼지 않고 고여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보스토크 호수입니다. 길이는 약 250km로 서울에서 대구에 이르는 거리에 맞먹습니다. 그런 거대한 호수가 4km 두께의 얼음 아래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 연구진은 수십 년에 걸쳐 이 얼음을 뚫었고 2012년에 이르러 호수 수면에 처음 닿았습니다. 이 호수들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얼음 밑에서 물길로 서로 연결되어 한 호수에 물이 다른 호수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빙하 표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위성으로 관측해 그 아래에서 물이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만 85개가 넘는 새로운 빙저우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호수가 얼마나 오래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는가입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약 1,500만 년 동안 햇빛과 바깥 공기로부터 격리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라는 종이 지구에 등장하기도 한참 전부터 이 물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저 안에 혹시 무언가 살아있지 않을까? 햇빛도 바깥과의 통로도 없는 그 검은 물속에 말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진은 조심스럽게 얼음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2013년 또 다른 빙저호인 윌런스 호수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깨끗하게 호수에 물을 떠 올렸습니다. 오염을 막기 위해 시추 장비를 철저히 소독하고 뜨거운 물로 얼음을 녹여가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햇빛이 한 줄기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 1ml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을 만큼 그 생태계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햇빛 대신 광물과 암석에서 화학 에너지를 뽑아내 살아갑니다. 빛이 없어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남극의 얼음 밑이 보여준 것입니다. 또 다른 빙저호의 퇴적물에서는 아주 오래전 그곳에 살았던 작은 생물들의 잔해까지 발견됐습니다. 얼음 밑 세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풍요로웠을지 모른다는 단서입니다. 이 발견은 남극을 넘어 우주로까지 이어집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는 두꺼운 얼음 아래 거대한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얼음 밑 바다라는 점에서 남극의 빙저호와 환경이 무척 닮았습니다. 그래서 남극의 얼음 밑은 외계 생명을 찾는 과학자들에게 일종의 연습 무대가 됩니다. 지구의 가장 깊은 얼음 아래에서 생명을 찾는 법을 익히면 언젠가 다른 행성의 얼음 밑도 들여다볼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두꺼운 얼음을 녹이며 내려가 그 아래 바다를 탐사할 로봇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스토크 호수의 깊은 곳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호수 위에 얼어붙은 얼음에서는 여러 미생물의 흔적이 검출됐습니다. 그 중에는 뜨거운 환경을 좋아하는 세균의 신호도 있어서 호수 바닥에 열수 활동이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진짜인지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섞여든 오염인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1,500만 년을 갇혀있던 그 물속에 정확히 무엇이 사는지 우리는 여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남극의 얼음은 숨겨진 세계인 동시에 거대한 기록 보관소이기도 합니다. 눈이 쌓여 얼음이 될 때 그 사이에 당시의 공기가 작은 방울로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얼음을 뚫어 내려가면 수십만 년 전의 공기를 그대로 꺼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화산 폭발과 먼지의 양까지 얼음은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떤 얼음층에는 수만 년 전 화산이 뿜어낸 재가 검은 띠로 남아 그날의 분화를 증언하기도 합니다. 2025년에는 120만 년 전의 공기를 담은 얼음 기둥을 뽑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전 지구의 공기가 어떠했는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가장 오래된 얼음을 얻기 위해 연구진은 약 2,800m 깊이까지 얼음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얼음 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빙하기와 따뜻한 시기 사이를 오르내리며 지구의 기온과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지구의 가장 오래된 일기장이 남극의 얼음 속에 층층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어붙은 세계가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남극의 스웨이츠 빙하는 폭이 약 130km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빙하 중 하나입니다. 워낙 위태로워서 종말의 빙하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따뜻해진 바닷물이 빙하 밑으로 파고들어 아래에서부터 빙하를 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바닥에서 먼저 무너진다는 점이 이 빙하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빙하가 완전히 무너지면 해수면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다만 그 시점과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고 수백 년에 걸친 문제로 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 빙하가 무너지면 주변의 더 큰 빙산까지 함께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남극의 얼음이 모두 사라지면 그 밑에 세계가 드러날까요? 감부르체프 산맥과 옛 강바닥, 거대한 부채꼴 분지가 햇빛 아래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천 년, 어쩌면 그보다 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 일도 아닙니다. 얼음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가 아는 지구의 해안선이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음을 뚫지 않고도 그 아래를 더 정밀하게 읽어내는 것뿐입니다. 사실 남극의 얼음 밑은 아직도 대부분이 미지의 영역입니다. 400개가 넘는 빙저호 가운데 인류가 직접 시추해 들여다본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감부르체프 산맥은 지도에만 존재할 뿐 누구도 그 봉우리를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의 뒷면 지도를 그리고 화성의 표면을 누비면서도 정작 우리 발밑의 이 대륙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남극의 얼음 밑을 지구의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척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극 곳곳에서 연구진은 얼음 아래를 조금씩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미지의 세계가 바로 이 얼음 아래에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곧 시간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대륙이 갈라지던 수억 년 전의 흔적과 강이 흐르던 수천만 년 전의 풍경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년치 지구의 공기가 손대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얼음을 한 겹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지구가 걸어온 길이 조금씩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의 기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가늠하는 단서조차 이 오래된 얼음 속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을 연구하는 일은 먼 과거를 읽는 동시에 다가올 미래를 가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외진 그 땅이 사실은 지구를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알프스급 산맥과 고대의 강, 거대한 분지, 그리고 400개가 넘는 호수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검은 호수 속에서는 햇빛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발견됐고 얼음 속에는 120만 년치 지구의 기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그 광대한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미지의 대륙은 여전히 얼음 아래에서 우리의 다음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수수께끼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지구였습니다.